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3기 신도시 워낙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 창릉 같은 경우가 하남, 교산 다음으로 같이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주택담보 비율 같은 게 좀 비율이 낮아졌고요. 안산, 장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고, 안산, 신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고, 혹시 계획 수정할 거 있으면 가족들과 잘 상의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기 신도시입니다. 보시게 되면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고양선이 신설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일산과 파주에서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보상으로 인천 지하철부터 해가 좀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차가 많이 막히는 건데 추가적으로 좀 대책이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7호선을 이용하고 GTX 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여러 가지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거의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GTX-D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서울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금액들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안산, 아까 말씀드린 안산 장성과 안산 신길, 그런 내용도 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들이 이제 비규제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대부분 내용을 아는 거니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청약 가점자 변화는 좀 크게 변한 거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가점자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 그런 내용들만 조금만 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자가 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청약 점수가 좀 높아질 확률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보다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드린 거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당연히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전매 제한도 그렇고요. 네, 재당첨 제한은 평형 상관없이 7년입니다. 교란 행위는 똑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6월 17일 대책 브리핑을 했을 때하고 똑같이 비규제 지역이 70%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담보 비율이.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분양받는다고 치면 전에는 그냥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2억 5천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입주할 때 시점이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배제한다고 치면은 금액적으로 생각하면 1억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스케줄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만 준비를 하고 이제 이걸 청약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비율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리 가족들과 잘 상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원래 본인이 지금 비규제 지역에 있다가 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3년 이내 매도하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 1년 이내 팔아야 됩니다. 그게 비규제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만 비율이 좀 낮습니다. 보시게 되면 향후에 나머지 부분에서 보통 모집 공고문이 나오거든요. 추첨해서 75% 정도는 무주택에만 주고 나머지는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자한테 줍니다. 근데 그게 비율이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희박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하시고 여기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주 낮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혹시 이제 그전에는 비규제지였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3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3억 이상 정도만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3억 미만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걸린 겁니다. 전에는 3억 이상만 미만을 떨어졌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걸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산 신길 같은 경우가 비규제지역에서 점프를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 그 송도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비규제지 투기과열지구로 됐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장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신길 여기 2지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잘 접근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여기 가점에 이런 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가니까요. 근데 거주 의무 전매 제한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제 보통 거주 의무는 거의 5년이고요. 전매 제한도 거의 10년일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 주변 시세보다는 거의 80% 정도가 싸기 때문에 이게 그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본인이 적은 금액을 받았고 시세가 높게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당첨 제한 기간은 평형 상관없이 10년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주택담보비율이 완전히 낮아요. 40%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 요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된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3기 신소시가 이제 다 이제 규제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까지 참고하시고 계획을 잘 짜셔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 그냥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뭐 주택담보비율이 제일 큰 거죠. 근데 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약 가점과 공급 금액은 큰 차이가 별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인기 있는 지역이 원래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이었는데 이번에 남양주 왕숙이 만약 9호선이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연장선 한다고. 만약 9호선이 남양주 왕숙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일 핫한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만약 그런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바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올렸습니다.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